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학교의 2020학년도 수시 입결을 한번 싹 다 알아보려고 하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과 충원률 이외에도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등급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과 충원률 두 가지 요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측에서 시도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없는 학종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매년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형인데, 실질적인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정확한 합격자 내신 등급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매년 각 학교마다 들어가는 방문 입시 설명에서는 가뭄에 콩나듯 합격하는 3에서 5등급 구간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너도 나도 한양대는 우선 찌르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양대학교 학종의 오피셜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우나 충원률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견적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런 관점을 토대로 2020학년도 한양대학교 학종을 비롯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왜 이렇게 충원률이 높게 나타나나,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종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한양대학교의 2020학년도 입결 주요사항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에 나온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뜻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갑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주요 전형 선발 현황입니다. 이 자세한 수치는 블로그 들어가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영상을 마저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수시 모집에서는 학종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정시 모집에서는 나군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고, 2020학년도 수시 2월 인원, 그러니까 수시로 선발하지 못한 25명의 정원이 정시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수시 모집 인원은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교 유형별 등록자 현황인데, 일반고부터 자공고, 자사고,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들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자사고 학생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수치만 보고 선생님 그런데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자사고 학생의 약 6배에 달하는 건데 이게 많은 거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국내 일반고 인원과 자사고 인원을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보면 자사고 인원 대비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기준 주요 25개 대학 신입학생 고교 유형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전체 신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 학생 비율이 53.41%입니다. 전체 25개 대학 중에 하위권에서 4위의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양대학교 측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 졸업 연도별 등록자 현황인데, 수시에서는 재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정시에서는 N수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수시에서 꽤 높은 비율로 N수생들이 등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속소장은 저 N수생 24.5%를 차지하는 389명 중에 중경예시 라인에 진학을 했던 학생들 중에 어차피 한양대학교 학종에 뭐 면접도 없고 자소서도 없으니까 부담감 없이 수시 원서 한 번쯤 접수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수용 수시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학생들 중에서 수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과 동갑내기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는, 반수를 꿈꾸고 있는 선배들도 일종의 경쟁자라는 점을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신 지역별 등록자 현황인데, 지금 언뜻 보기에는 수도권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를 해주셔야 될 점이, 한양대학교 학종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생활기록부를 제외하고는 따로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출신 지역별 등록자 현황은 그렇게 중요한 점이 아니에요.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든 학교 인프라에 따른 비교과 퀄리티가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 등록자 현황인데,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양대학교의 경우 원래 공과대학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남학생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문과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좀 핫하다, 이런 이슈들에 힘입어서 여학생들 중에서도 한양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설립 인연과 역사를 담은 한양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의 링크도 제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생 배출의 고교 수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인원수 기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라는 점이 핵심인데, 특정 학교에서 3-4명이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했어도 이 3-4명이 싹 다 한양대학교 진학을 포기를 했으면 등록 포기 고교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720개 교 중에서 225개 교의 학생들만이 최종 등록을 한 31.25%의 수치를 기록을 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881개 교 중 528개 교로 59.93%의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고등학교의 약 70% 정도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약 40% 정도의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은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해놓고도 진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교과 전형이야 애초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량적인 내신 성적이 합부를 결정하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학종에서 이 40%의 고등학교들이 이탈을 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종의 경우 이 평가 전형 요소의 특성상 지원자 출신 고기의 비교과 인프라와 출신 고교 선배의 한양대학교 등록률이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사실상 한양대학교 최초 합격자들은 스카이와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G스트에서 쭉쭉 빨아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원군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저 위의 대학교들한테 뺏기지 않을 인재들을 한양대학교 측에 입학을 시키는 것이 전형 설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자소서도 면접도 없는 특이한 방식의 학종을 운영을 하면서 희망 고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원군의 스펙트럼을 넓힌다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40% 정도의 미등록 고교 비율이 나타냈다는 것은 뭐냐면 한양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시야 자체가 너무 하이 퀄리티로 맞춰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자료를 통해서 석 소장이 한양대학교 학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한양대학교에 뭐 4.5등급 학생도 합격했더라, 3등급에도 합격했더라 이런 하더라 소문을 믿고 한양대학교에 나도 쓸래 라고 수시 원서 한 개를 낭비하기보다는 소속 고등학교의 선배들이 한양대학교에 얼마나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했다면 거기서 한양대학교에 진학한 선배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런 요소들이 한양대학교의 합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충원율 400% 500% 넘는 학과들도 보이고 있고, 1등급 초중반대에 걸쳐있는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등급 수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자가 아니라 입학생 기준인 만큼 실질적인 최초 합격 컷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학과는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 600%입니다. 물리학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박사 과정을 밟아야 이 물리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네임밸류를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이 스카이를 비롯해서 카포 DUG 쪽으로 대거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이 안정적으로 아예 높은 학생들은 스카이와 카포 DUG와 더불어서 한양대학교까지 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출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충원율 자체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양대학교의 충원율을 보면은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굉장히 들쑥날쑥한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양대학교가 독자적인 학종 평가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잘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공과대학의 생명공학과 480%와 에너지공학과 466.7%는 유난히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전공인데, 생명공학과의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가 좀 후졌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스카이 대학 라인에 생명공학 관련 학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 언뜻 딱 봐도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부터 시작해서 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그리고 생물교육과 응용생물화학부 등등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데, 스카이라인을 중복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 6개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스카이와 한양대학교를 동시에 지원해야만 하고, 그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한양대학교의 생명공학과가 높은 충원율을 보이는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초에 과학기술원은 수시 원서 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자, 에너지자원공학과의 경우에는 생명공학과는 약간 요인이 다릅니다. 상위 호환 대학이나 전공이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직윤과 일반 합쳐서 25명, 그리고 좀 더 넓게 쳐도 원자력공학과 28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큰 탈출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공학이라는 학문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원율의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공학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하나의 분야에만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시 원서의 배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생명공학과처럼 관련 계열 전공으로만 6개를 다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한양대학교보다 위에 있는 네임밸류의 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밖에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경우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 등의 연계 전공에도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카이라인의 공과대학들이 굉장히 탄탄한 편에 속하고 모집 단위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충원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양대학교의 입결을 이렇게 한번 싹 다 분석을 해봤는데, 한양대학교 측에서 학종의 내신 등급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충원율과 공개하는 여러 지표들을 아주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입결 컷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는 대부분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양대학교 측에서 제공한 오피셜이 아니다 보니까 석 소장이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거시기 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